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하면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에 원유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해외 선물 전략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신세계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희 쪽으로 시청자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여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희가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방송 시간이 저녁 11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1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해설위원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썸머타임 이후에 처음으로 좀 인사를 드리는데요. 1시간이 이제 좀 늦춰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곤함을 이제 느끼시거나 아니면 또 졸음이 오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졸음을 이겨내고 하나라도 더 배우셔야 일단은 뭐 이 험난한 그 해외 선물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뭐 많은 걸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조금 피로감이 있으시기도 할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 1시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는 장까지 프로그램이 이어져서 좋다라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정말 오늘도 2시간 꽉꽉 채워서 해설위원님이 여러분들 시장 분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수요일 저녁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 투자자들의 워너비죠.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매도이지죠. 오늘은 수요일 원유 재고 발표 있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장이 너무 지루해서 사실 뭐 큰 리스크도 없지만 또 큰 수익도 없는 장이라서 좀 약간 지루하긴 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가 이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와서 부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장은 지루하지만 저희는 항상 시장을 보고
또 생각해야 될 거가 많죠. 지루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오늘 또 즐거운 시간들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선재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오늘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더욱더 신세계 즐겁게 즐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서도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에 대한 전략 아침부터 세워주셨는데,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앞으로 있을 야간 시작이죠. 해외 선물에 대해서 본장 이어지는 그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선재 마스터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가 넘어간 시간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 직전인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는요. S&P 500은 지금 이 시간은 약세로 이어가고 있네요. 258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이 탄력이 S&P 비교해서는 상승입니다. 일단 나스닥은 6317.75포인트 0.05% 강보합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속보도 들려오고 있죠. 뉴욕 증시가 최고치 피로감에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가고 있다. 다우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다라는 그런 속보, 엇갈린 흐름, 혼조세 보이고 있다라는 흐름 속보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6을 회복한 이후에 1.16-185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크루드 오일은 57달러 공방 벌이고 있는데 57달러 그리고 이전에는 56.99달러 선에서 치열하게 공방 벌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시세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어제장에도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57달러 전후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제 종가는 56.94로 57달러가 깨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57달러를 현재 회복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상세하게 잠시 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통화정책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었던 유로 FX인데요. 현재도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16170달러 거래되고 있는데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하락할지 여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옌입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단기 상승 추세로 변경됐다라는 부분이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로 인해서 엔화는 떨어졌고 지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이어갈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고가에서 차익 매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57달러 이상의 58달러의 안착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도 57.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영향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골드는요, 어제장에 하락을 했지만요, 현재는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4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오늘도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계속적으로 짚어본 만큼 오늘은 유로와 그리고 옌 통화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과 골드 이 상품군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슈였던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0선을 다시 회복한 이후에 1281.8달러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 이슈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어제장에는 1.15까지 떨어졌던 부분이고 앞서서 분석적인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렸을 때 200일 이평선까지 하방 쪽으로 좀 열려있는 부분이다라는 기사도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1.16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한 이후 여기서의 향방 그리고 거래 전략이 어떻게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로 FX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운이신 거예요? 네. 카메라 각도를 아시는 해설위원님이신데 감사합니다. 네, 모두 유로 FX에 대해서는 다운의 의견을 지금 만장일치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먼저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도 네. 지금 120일을 올라타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뭐 무너진다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쪽에서 자산 매입 자체 시한을 이제 뒤쪽으로 좀 미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유로를 이제 조금 뭐 강하게 만들 만한 그런 요인이 조금 적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이고, 상대적으로 뭐 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로가 지속적으로 조금 뭐 약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여기서 뭐 반전이 나오더라도 한번 뺐다가 뭐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방에 대한 의견보다는 하방에 대한 뷰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각종 시황과 그런 가격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고, 현재 매수에 대한 포지션보다 매도 쪽으로 전략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지금 뭐 0.03%의 뭐 약보합이죠. 이 정도는 1.1614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장의 저가를 확인을 해보면요. 1.1578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1.16105달러에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1.16선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유로 FX에 대해서는 어제에 이어서 저도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1.16 뭐 한 2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역시나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지금 날짜를 보면은 7월 달에 기록을 했던 아래 저점을 저는 더욱더 1.15 중반 가격대까지는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앞으로 더 열려있는 하방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도 뭐 올라왔을 때 매도 관점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의견에서 오늘 저도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유로 FX 지금 달러 인덱스가 94.8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대적으로도 유로에 대해서 통화는 약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황적인 재료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로 FX에 대해서 선재 마스터님은 오늘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아침에도 유로 FX에 대해서 또 저항과 지지 자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현재 시각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시각에서 내가 그냥 쉬고 싶죠. 자, 네.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황 아침 오전장 튀면서부터 1.16200대 시초가 때 공략하는 그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눌린 매수 오전에 배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생방송 오기 전에 네. 바로 고가에서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전환되는 거 보고 나왔고요. 네. 뭐 16250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하지만 먼저 큰 그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림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매수 전략, 매도 전략까지 우선 펼쳤고, 중요한 건 큰 그림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이제 보자면 12월 달에 달러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기대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 계속 저가에서 저가를 칠 거냐, 이 이야기죠. 달러 인덱스가 고가를 치면 얘네들은 저가를 치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저가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1, 2주 터울로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가 반복될 거라고 보고요. 하방 경직성의 그림으로 매도는 좀 더 열려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은 일봉상 그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세 최고가에서 저는 계속 매도를 드렸었죠. 시황 자체가 매수 쪽이다, 유로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매도다 해서 얘네들 목표를 어디 잡았었죠? 그때 1.1500 때 약간 깨는 구간까지를 본다. 그래서 저희 기준 1.1500까지를 매도로 눌린다.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추세 매도죠. 그래서 중간 매도, 반등 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항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 매도가 계속 엇갈릴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세 지지력들 하방 경직선 그림들이 있는데 아랫 구간까지 좀 더 여는 모습들 보이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분할은 지금부터 뭐 눌림 매수 분할을 들어가도 좋으나 걔는 한계약으로는 어렵다. 분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또 제가 그죠? 불과 1시간 반 정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2.1500대가 추세 매수로 전향할 수 있는 구간대 진입가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구간대부터 포지션을 잡아서 실제 변곡 자리가 만들어질 건지 공략적으로 배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라면 아직은 한 달 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네. 많이 매도로 나온 포지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익도 하고 그 다음에 저가를 쉽게 깨지 않고 반등 여력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그러니까 기대치에 의한 포지션들 어느 정도 일부 익절이 된다면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마지막 배팅들이 저가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1.1500대가 약간 깨든 아니면 그 주변 머리에서 변곡을 만들 수 있는지 이슈 소멸에 대한 배팅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저가를 더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구조다. 지금 단기 저항으로 보자면 단기 전략으로 보자면 어제 찍었던 저가 그러니까 7일날 찍었던 저가를 단기성으로 쉽게 깨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전에 매수 배팅 그다음에 저항에서 고가에서 매도 배팅까지 들인 상태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100불, 200불 내외에서 익절을 잡고 가라는 전략을 그래서 그렇게 세워드린 겁니다. 그래서 혼조세 예상하시면 되고 아직 저가는 추가적으로 남아있다. 이슈가 소멸되기 전에는 저가가 더 있다고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준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2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그 직전까지의 재료 소멸 직전 그런 흐름을 좀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 기록을 했던 저가가 1.15785달러인데 아직 이 저가를 깨기에는 조금 더 큰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의 혼조세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 고점에서 매도, 또 눌림에서 매수 접근을 두 가지 포지션을 좀 말씀을 도와주셨고 눌림 지지에 대해서는 1.15000달러에 대한 부분은 큰 그림에서 아래 지지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마스터님이 정말 유로에 대해서 아침과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도 정말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지금 개장 직전이고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는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그 빅 이벤트를 좀 기준으로 삼고 그 전까지 길게 보는 추세는 어떠해야 할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유로 F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옌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어제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이 문자로 와서 니케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옌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현재 옌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옌은 8,82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도 아랫꼬리를 달고 지지가 됐고 그 전 거래일도 지금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흐름은 0.3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고점인 9,000 이상의 가격대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빠르게 내려왔고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먼저 업앤다운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업은 저랑 마스터님 업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해설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시죠? 일단은 오늘장의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확인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은 좀 더 아래쪽으로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 같은 경우에 일단 밑꼬리가 좀 많이 올라와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 좀 깔려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아베 쪽에 대한 이제 엔화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엔화 강세로 가는 부분들을 그렇게 썩 달갑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고, 어쨌든 강세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슈를 좀 뒤엎을 만한 정책 또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오늘장 하루만 놓고 보면은 사실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반등의 강도가 좀 세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점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하면은 그제 이제 찍었었던 저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러 가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의 반등을 좀 의미 있게 보시는 건 같은데 그 의미 강도가 좀 약하네요. 예. 그렇죠. 지금 반등하는 그런 강도 역시 약한 만큼 오늘의 저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상승 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엔화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움직임이 횡보 흐름에서 크게 나오지 않는 만큼 그걸 좀 주의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의견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저는 업의 의견을 드렸어요. 저도 현재 일단 저점은 잡아갔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라기보다는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 두 개의 가능성도 좀 보이지 않고, 현재 흐름에서 보면은요, 이전에 좀 횡보를 했던 고점을 보면은 8,852선인가요? 이 정도 선까지는 스페이스가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서만 저는 업의 의견을 드렸을 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라거나 여기서 저점을 잡고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업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의견을 분리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N에 대해서 오랜만에 워낙 엔저가 이어지는 만큼 워낙 지수는 또 탄력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N1 이렇게 비교해서는 900원대로 떨어지면서 각종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N에 대해서 해외 선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전략을 짜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엔화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바로 여쭤볼게요. 마스터님도 업의 의견을 주셨죠? 네. 네네, 들어볼게요. 네, 제가 엔화를 요즘 적극적으로 거래는 안 하고 있지만 저한테 지금 잡으라면 저는 눌림 매수 잡습니다. 네네. 우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추세 저항들 여전히 막히고 지속적으로 빠졌던 구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일봉상 그림입니다. 일봉상 그림이기 때문에 추세 저항이 눌려 있다. 그러니까 시황 자체가 매도라는 거죠. 매도고, 그 다음에 추세 지지력이 있죠. 추세 지지력이 있습니다. 지금 삼각 수렴 가능성이 높은 그림들이죠. 자, 그렇다면 아래 하단부 추세 지지력이 지지될 거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부터 눌렸던, 그 다음에 고가를 지켰던 그 구간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삼각 수렴 구간 안에서 얘네들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매수가 유리하겠습니까? 매도가 유리하겠습니까? 우선은 가능성입니다. 아직은 소설이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지만 제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우선은 이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8,810지수, 그 다음에 1차, 2차까지의 작은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세에서는. 네. 하지만 지금 반등 여력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는 제가 보는 딱 이 구간 안에서 놀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가를 깨는 노력은 잘 안 나올 거라 보고요. 급락이 있다면 얘네들은 다시 물량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꼬리를 달고 급락이 한번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구간대 지지하고 이 구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단기 추세를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제가 보는 이 그림이 맞다면 얘네들은 추세를 이겨내려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상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차트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 고점 추세 영역들 깨는 노력들을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저항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선은 양봉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오늘 10월부터의 단기 저항까지 뚫었냐?
그러면 우선은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죠. 물론 추세가 매도기 때문에 큰 그림상에서 매도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그림 자체는 저가를 깨지보다는 여전히 매수 배팅이 들어갈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 꼬리 구간이 있어서 눌림에서 매수 배팅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한테 하나만 선택해서 한다면 얘 매수 배팅으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분할 대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 반등대 노리시는 게 낫고요. 네. 지금 그림은 얘네들 고가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 앞전 그 12월 31일 그래서 또 시간이 빨리 지나서 얘가 실제 그렇게 그림이 됐는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구간들 넘어가서 혼조세 양상,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빠졌던 구간들 내에서 혼조세, 그래서 저가 부근에서는 아직은 눌림, 매수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큰 추세상으로는 매도의 관점 여전히 여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왜 그거는 이제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을 제대로 막고 빠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저가를 낮추기 위한 이슈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지지가 되는 성향이지 아직 얘네들이 매수 변곡이라고 볼 수 없죠. 네. 이 정도 올라오더라도 많이 올라와도 얘네들은 중심 저항을 받기 때문에 네. 뭐 큰 그림에서는 추세가 매도일 수 있으나 단기 월물 안에서의 흐름들 배팅은 눌림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재 마스터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관심도에서 좀 멀어진 종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뭐 매매 포인트라든지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수익 내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한데요. 일단 NA에 대해서는 현재 뭐 긴 추세, 전반적인 추세는 매도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최근 추세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뭐 저점 매수 전략으로 뭐 짧게 끊어가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지지가 이제 매수로 돌아서려는 추세 전환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뭐 요 최근 몇 거래일간에 지지되는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짧게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는 얘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27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3분여 앞두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지금 개장 직전에 시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일부 시작을 했을 때 S&P는 약세권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84.25포인트 0.07%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먼저 지수가 밀릴 때 나스닥이 먼저 밀리는 시점이었는데 오늘은 S&P가 먼저 밀리고 있고요. 나스닥이 더욱더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이전과는 상승세가 조금은 반납을 된 모습입니다. 6315.2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데 거의 보합권이죠. 어제장의 시가와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 첫 번째 이슈로 알아봤는데요. 1.162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볼게요. 자, 골드는 조금 더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골드가 그나마 좀 세네요. 0.74% 올라와줬고요. 1285달러까지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시점은 57달러가 깨진 상태네요. 56.9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시세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옌까지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현재 뭐 개장 직전에 시세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개장 후 다시 한번 시세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시세 알아본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최근 몇 거래일 만에 뭐 변동폭이 컸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57달러에 대해서 돌파된 이후 그 57달러 그 이상으로는 가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56.98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고가에서 차익 매물로 하락했다라는 이슈를 먼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과 저도 다운이고요. 지금 마스터님 업을 드셨는데
궁금해요. 전 크루드 오일 최근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해설위원님 저희 예. 수요일 날에 맨날 나오시기 때문에 원유 재고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예, 뭐 마음의 네. 준비는 하는데 마음의 준비만큼 네. 쉬운 종목은 아, 그럼요. 예, 아닌데 그래도 네. 뭐 단기적으로 최근 추세는 위쪽으로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55불 돌파해서 맞아요. 움직임이 나타나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일단은 뭐 돌파는 됐는데 위쪽으로 또 57불에 대한 저항이 단기적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는 조금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상방에 대한 흐름이 맞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방에 대한 기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제 오늘 정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가 조금 뭐 나오거나 아니면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상당 부분 55불에 대한 저항이 좀 강했었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어쨌든 그 저항대를 주봉상으로 보면은 돌파를 분명히 해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60불까지도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큰 추세는 상방 그러나 이제 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는 조금 그 상방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하루 정도 좀 기다렸다가 내일 뭐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상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에서 뭐 이전에 복귀도 도와주셨는데 55달러 돌파 이후 상승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보다는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장의 흐름을 좀 보시고 매수에 대한 배팅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보고 계시는데요. 57달러 깨진 이후에 56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발표 직전에 어떤 가격대에서 시작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속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요. 유가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일단 48달러였던 전망치를 56달러로 상향을 했는데 셰일 오일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근거 하에 일단 가격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점, 이 점도 속보로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급등 후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시황적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잠시 후에 원유재고 발표 뭐 그때도 저희가 실시간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현재 일부에서 크루드 오일 방향성과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는데요. 저도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그 전날에 뭐 시도를 했던 고가가 일단 57.61달러 그리고 57.69달러였는데 계속 이렇게 뭐 시도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재료가격 뒷받침을 해준다면은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일단 뭐 예상치는 271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57달러, 58달러 이상으로는 좀 가기는 힘든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일단 57달러 중반대 가격에서 올라간다면은 매도 관점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제와 그리고 그 전날까지 시도를 했던 고점에서 매도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도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또 크루드 오일 하면 또 선재 마스터님이, 네, 정말 전략적으로 잘 짜주시잖아요. 마스터님은 근데 업을 드셨거든요. 네. 네. 들어볼까요? 뭐 사실 업다운이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뭐 좋습니다. 다운은 올라가면 다운, 그 다음에 내려오면 업이겠죠. 우선은 전반적인 큰 흐름들을 55불 기준으로 해서 60불대 확인이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냥 55불 아래로 내려오냐에 대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매매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로, 달러, 골드, 크루드 오일은 매일매일 저희가 사인을 드리고 네.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 세 종목은 항상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리딩 사인에 대한 이야기죠, 항상. 자, 저희는 우선은 얘네들 어제 보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57.20부터
57.40대까지 보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미장에서 20깨는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56.75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80부터 정리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기 전에 걔네들이 90대에서 마무리돼서 익절 잡고 주무시라 했고 목표는 정확히 80자리 찍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리딩할 때 뭐 이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대여가지고 57.07 정확하게 매도를 드렸고요. 소소하게 한 200달러인가요? 네, 200달러의 수익을 내고 마감을 하고 이제 방송 여기 온 건데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림 끝났습니다. 중요한 그림도 끝났고요. 원유 재고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움직일 건데 물론 저도 빠지는 걸 기대하고 싶습니다. 자리값은 얘네들이 7호에서 추가적으로 간다면 30핀만 더 연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목표가는 뭐 80에서 끝냈지만 그렇다면 얘네들 오늘 57불에서 지표를 기다릴 거다. 회원님들은 아니 네.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7불에서 차트를 기다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큰 그림에 대한 이해력이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큰 그림에 대한 이해력은 이렇게 된다면 뭐로 가든 도로 가든 59불대, 60불대로 언젠가는 확인해 보려고 하겠죠. 하지만 58불대 우선은 지지력이 있습니다. 우선 주봉에 대한 거 분석했던 거 한번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눌림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로 올라간다고 봤었는데 사실 중간 매수가 타이밍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갔고요. 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무함마드인가요?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가 네. 강경체를 펼치고 있고 이제까지 그 감산에 대한 이슈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힘을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추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별로 시장은 반응이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호재 이슈는 여전히 있는 거에서 변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자가 강경책을 펼치고 있죠. 측근들부터 대거 숙청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굉장히 그 본인 의지에 대한 불타는 파워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집권을 위해서 힘을 내겠다는데 유가가 문제가 된다. 유가가 제대로 상장이 못 되고 있고 아람코의 상장 문제도 유가에 힘을 못 받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 미국은 왜 셰일가스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네. 줄이지 않고 하느냐. 이런 저번에 저희가 나와서 속된 말로 징징거린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때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강경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는 세구나. 이 젊은 왕세자가 이 유가의 고공행진을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겁을 먹은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게 추가적인 상승 오기 전부터 가능성이 있다 예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눌림이 별로 없이 추가적으로 4주, 5주째 연속 매수 돌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55불대를 안착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55불에서 기준으로 추가적인 매수와 매도 전략을 펼칠 건데 아직은 지금 시점에서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30분 분봉 한번 볼까요? 네. 저장이 되어 있는 그림이죠. 네. 예, 예전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분석되어 있는 이야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는 목표가 7080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걔네들 기준에 의한 저항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오차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라인 기준에서 추가적인 저가 눌림이 없다면 얘네들은 돌파 이후의 눌림이다. 그렇다면 오늘 많이 찍더라도 56.40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쪽 열어놓고 반등이 크게 왔을 때 매도가 낫다. 단지 여기서 고점에서 눌린 아이들은 이 정도의 박스 보합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이 목표가가 그림의 전부다. 그렇다면 이 구간들 추가적으로
뭐 원유 재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버티고 놀 가능성이 높다. 사실 기대는 저도 좀 빠졌으면 합니다. 우선 이렇게 머물고 있는 구간이라서 네. 어제는 많이 먹었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길게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큰 눌림을 한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 구간대 54불 초반대를 지지하고 돌파를 한 구간에서 다시금 얘네들을 지지하고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추세가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얘네들이 우리가 56불 중반대가 지켜준다 생각을 하자. 그래서 걔네들 혹시라도 매수 배팅을 노리신 분들은 56점 중반대에서 56불대를 지키는 싸움으로 55불, 그러니까 차익이 나온다면 55불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걔네들 지지하고 위에서 싸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는 유리하다고 보고요. 네. 단지 아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 눌림을 유리하나 지속적인 매도 추세는 아직은 보기 힘들다. 그래서 오늘 56.6070대 지지가 되는 애들 한번 체크할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아직 추세를 완벽하게 깨지 않는 애들은 뭐 지속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단지 뭐가 됐든 오늘 지표에 대한 영향이 향방을 결정할 거고 그 영향은 아직은 기대치를 56.50대 이하로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네. 오늘 구간에서 매도는 맞을 수 있으나 왜냐하면 얘네도 고점을 높이기는 힘들어 보이잖아요. 꼬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40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57불을 맞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내 바운더리 내에서 논다. 그래서 매도 추세보다는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53불, 54불이죠. 그 다음에 55불 때 그 구간대에서 매도 전략을 펼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추세 저항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하셨을 거고 저희도 중간에 눌림을 한 번씩 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 60불 대 59불 이상에서 분할 진입을 하셔서 55불 대 이상에다 단가 맞춘 싸움이 좋다. 아직은 55불 대 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눌림은 부합으로 보고 오늘 그림 어제까지 다 해서 끝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무포관망이지만 무포관망이 아직은 좀 유리할 듯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큰 그림보다는 56불 대 지지력들 확인들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로 보자면은 뭐 앞서서 시황적인 측면 그 왕세자에 대해서 추진력이 좀 강한 만큼 그 추진력을 좀 시장이 흡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쪽으로 좀 돌파가 된 부분이고요. 하지만 아래쪽의 저점을 좀 깨기에는 또 그 또한 힘들고 고점의 돌파에 대한 부분도 좀 힘이 약해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좀 밴드를 잡아주셨는데 그 밴드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위아래로 좀 전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원유 재고 발표된 이후 그 가격대에 맞춰서 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딩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2부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크루드오일은 역시나 57달러 깨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56달러 후반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56.89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최근에 골드의 움직임 정말 작게 나오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이 그렇습니다. 0.73% 올라가고 있고요. 1285달러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센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닥권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냐에 따른 그런 부분인 것도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했을 텐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혼자 다운이고요. 두 분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네, 해설위원님 업을 드셨네요. 네, 사실 특별하게 재미있는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잡은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러니까 네. 강한 추세 상승이 아니라 이 가격 정도면은 어쨌든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지금 온스당 한 1200 중반 정도 요 가격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서는 무리하게 매도 대응보다는 어쨌든 버텨주는 자리에서는 좀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저점을 일단 잡았다라는 예. 평가이시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강하게 끌고 네네. 올라갈 만한 요인이 뭐 뚜렷하게 찾아봐도 없고, 그리고 네. 지금 뭐 실물자산 이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상품 쪽보다는 그 주식시장 쪽으로 대한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하게 매도 대응보다는 어쨌든 버텨주는 힘에 의해서 매수 네.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매수 대응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의견에서 오늘 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업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계속적으로 골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1280달러 돌파 이후에 1284.8달러, 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와 지금 호가창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의 의견에 홀로 다운을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정말 작은 바운더리라고 항상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 박스권을 조금은 이탈은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아직 그 박스권 안에 좀 가두고 싶어요, 가격을. 그래서 일단 1282달러 정도 다시 좀 눌린다면 저는 그 점에서 매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1260달러 중반대 가격까지는 계속적인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죠, 제한된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밴드는 오늘도 유효하지 않을까. 아직 그 상단을 완전하게 이탈하거나 돌파는 하지는 않았다. 아직 오늘 뭐 종가가 마감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고점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골드의 의견 마지막 이슈로 짚어보고 있는데, 자, 골드 역시 마스터님은 오늘 아침에 함께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골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유로하고 뭐 같을지인데 유로하고 뭐 반대로 들었습니다. 네. 뭐 상관은 없고요. 우선은 뭐 그림 똑같습니다. 우선은 저가를 낮추기 힘들어서 오늘 반등을 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오전 중에 오늘은 눌림에서 계속 매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단지 제가 오기 전에 이 구간대 리딩을 했었습니다. 딱 이 시간부터 이 시간 2시간 동안 리딩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와서 오늘은 여기서 매도를 쳤죠. 매도를 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도로 잠깐 눌릴 거다. 그래서 얘네들 매도를 쳐서 딱 정확하게 9시 딱 저희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잠깐 눌렸다가 매수로 다시 간다. 그리고 매수로 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매도로 다시 밀려서 다시 저가 확인하러 갈 거다. 이 이야기죠, 한마디로. 네. 저가를 낮추기가 힘들어서 얘네들이 계속 매수 배팅이 들어갑니다.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데 추세는 아직 좀 더 남았다 보고요. 제가 얘네들 목표가도 고점에서 매도 칠 때 얘네들 중심 자리까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확인하기 불가능하죠. 우선 가정이지만 이제까지 추세가 맞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저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1250대 기다렸다 추세 매수 전략을 펼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섹션별로 복잡합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오전 시간과 뭐 2시간 이후의 그림들, 공략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유로하고 똑같습니다. 저가를 낮추기 힘들어서 눌림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구간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공략이 들어가서 저가 확인을 잘 안 했죠. 이런 거에 집중하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일부 거의 다 맞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싸우자. 그렇다면 저가를 낮추다가 꼭지점을 저가를 확인하러 간다 그랬죠. 하는데 저가를 제대로 깨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저가를 다 찍었기 때문에 반등한다 보겠지만, 저가를 다 찍었다는 생각이 들면 얘 눌림, 되돌림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변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얘는 저가를 더 확인해서 마무리 지을 시기나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자극을 하지 않고 눌림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 구간 보합 뛴다고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하고 똑같고요. 단기 지지력의 반등 이후에 12월 달 금리 인상하고 그거에 대한 이슈로 한번 내리친 다음에
그게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다시 눌림. 그래서 오늘 제가 리딩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저거 배팅하면서 수익 나는 도중에 설명드린 게 이렇게 갔다가 뻥 치면 이렇게 끌고 가자. 뭐 이런 패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지 각각의 자리에서 제가 잡고 확인해서 롱포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직은 소설이지만 이제까지 소설이 맞아 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누가 유로 달러하고 다들 이 고점에서 이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항상 패널 중에서 저만 반대쪽으로 들었죠. 매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왔고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구간 패턴들도 제가 예상하는 바랑 유사할 거다. 그리고 각각의 지점에서 대의 관점에서의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또 똑같습니다. 유로처럼 저가를 단적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올라오면 다시 추가적인 매도가 유리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 10월 중순쯤에 네. 넘어왔던 걔네들 테스트하는 자리들 지점으로 해서 추세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지금 그림 보자면 네. 단기로 뭐 일부 추세가 떴죠. 그래서 어제도 눌린 매수 여기서 정확히 잡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됩니다. 다만 분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잡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가서 눌린 매수, 배팅, 그 다음에 익절 잡는 배팅은 가능하나 추가적인 매도 눌림, 앞으로 뭐 1, 2주 사이에는 열어놓고 유로하고 같은 전략으로 달러 인덱스에 주목하면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저점을 낮추기 힘든 모습을 좀 분석을 해주셨고, 이후에 뭐 추가적인 돌파 이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조금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앞으로 또 선재 마스터님이 저희 신세계 나오셔서 골드에 대해서 큰 흐름 나올 때, 그리고 오늘 짚어주신 흐름 안에서도 또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올라왔던 달러 인덱스가 좀 주춤하는 모습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좀 속보 말씀을 도와드리는데요. 지금 뭐 달러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하 연기 가능성이 하락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지수와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에 집중적으로 크루드 오일 더욱더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선재 마스터님과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